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재민쌤입니다. 네, 오늘은 변함없이 베이직 그래머 뉴스 오늘 94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4과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명령문이 나왔어요. 갑자기 명령문이 나왔죠. Give me that book, give it to me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명령문에 대한 게 아니죠. 잘 보면 이 명령문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식 문법으로 얘기하면 수요동사에 대한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우리가 이제 목적을 두 개 가진다고 하죠.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를 한국 문법에서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한국 문법이 그렇다는 거. A에 보면은 give, lend, pass, send, show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동사들이. 이게 다 그런 동사들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빌려주다, 건네주다, 보내다, 보여주다, 이런 거죠. 이걸 갖다가 수요동사라고 하죠. 한국법에서는. 자, 밑에 보세요. give something to somebody. 보통 수요동사는 사형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간목, 직목. 근데 여기 보면 사형식이 아니에요. give something to somebody. I gave the keys. 나는 열쇠를 줬다. to Sarah, Sarah에게. 사형식 아니죠, 이건. 삼형식이죠. 이상하네. 그 밑에 볼까요? give somebody something. 여기 전치사가 없네요. 그죠? 이거야말로 사형식이죠, 그죠? give somebody something.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다. I gave Sarah the key.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보면은, 원어민이 문법을 얘기할 때는 이 삼형식, 사형식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오형식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수입된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오형식이 저는 영어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오형식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첫 번째 예에서는 to somebody 이렇게 썼죠. 전치사 to를 썼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걸 썼죠. 근데 두 번째 예에서는 전치사가 없어요. give somebody something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는 I gave the key to Sarah 이렇게 to를 쓰고 밑에 예에서는 I gave Sarah the keys 이렇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이.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이따가 과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B. 자, B가 이제 give something 뭔가 주는 거죠. to somebody 누구에게. 여기 뭐 give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예문을 볼게요. That's my book. Give it to me. 이 두 문장을 갖다 좀 실감나게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상황에 대한 연상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걸 글자로 읽는 거는 사실은 되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읽어도 나는, 뭐, 영어가 안 돼, 이러신 분들은 상황을 갖다가 상상을 안 하시고 그냥 앵무새처럼 읽은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That's my book. 이거 상상하셔야 돼요. That's my book. Give it to me. 나한테 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These are Sue's keys. 이것들은 수의 열쇠들이야, 이거죠. 뭐 건네면서. 열쇠를 할 만한 게 없네. 이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These are Sue's keys. 이게 뭐 두 개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These are Sue's keys. 그 다음 뭐라고 해요? Give them. 것들을 줘. Give them. 누구에게? To her. Give them to her. Give them to 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n you give these flowers? 너 이 꽃들을 줄 수 있어? Can you give these flowers? 그럼 누구에게? To your mother. 너의 엄마에게? 이런 얘기죠. Can you give these flowers to your mother?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 lent my car. I lent my car. 여기서 이제 lend의 과거에 rent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알고 있으시겠죠, 물론. 근데 이제 이걸 어떤 느낌으로, 몸으로 아셔야 돼요. rent라는 건 이렇게 나한테서 나가는 느낌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borrow는 가져오는 거죠. borrow. 예. give, 뭐 receive. 이런 느낌은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 없이 영어를 하면, 백날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 lend 또는 rent는 주는 느낌이에요. 주는 느낌. 나한테서 나가는 거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I lent my car. 누구에게? To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 한 명에게. 자, a friend of mine. 이런 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 A friend of his. 그의 친구 중에 한 명. 이런 거. 어쨌든 그 다음 넘어갑니다. Did you send a postcard? 보냈니? 포스트카드를 보냈니? To Kate. Kate에게. Excuse me. Did you send a postcard to Ka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e've seen these pictures. 우리 이 그림들이겠죠? 사진들이겠네요. 이 사진을 우리 봤어. We've seen these pictures. 우리 이 사진들을 이미 봤어. We've already seen these pictures. already를 넣어도 되겠죠? You showed them. You showed them. showed에 do와 them이 붙죠. 그래서 show them. You showed them to us. You showed them to us. 이거죠. 자, 그럼 C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굳이 한국식 문법으로 따지자면 B는 삼형식이죠. give something까지가 이제 동사 목적어고, 그 다음에 to somebody는 부사구죠. 누구누구에게. 필수 조사가 아닌 거죠. C는 사형식입니다. give somebody something. give 간목, 직목. 그쵸? 전치사 없이 그냥 두 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겠습니다. Give me that book. Give me that book. 나한테 그 책 줘. Give me that book. It's mine. 그거 내 거야. 이런 거죠. Tom gave his mother. Tom은 그의 엄마에게 줬어요. 뭘 했을까요? Some flowers. 꽃을 좀 줬네요. Tom gave his mother some flowers on a Valentine Day.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 lent Joe. 아까 lent 말씀드렸죠. 주는 거. 나한테도 나가는 거. I lent Joe. 뭘 빌렸을까요? Some money. I lent Joe some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How much money did you lend him? 그럼 바로 따라오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상대방이 질문하는 거죠. How much money? How much money? 한 덩어리죠. Did you lend him? Did you lend him?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줬냐 이거죠. Did you lend him? 그 다음에 I sent you. 뭘 보냈을까요? An email. I sent you an email.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Did you get it? 너 그거 받았어? Did you get it? Did you receive it?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get이 조금 더 편하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Did you get it? 그 다음에 Nicole showed us. 니콜이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Nicole showed us. 뭐를요? Her vacation photos. Her vacation photo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외워두시면 좋아요. Can you pass me the salt please? 이거죠. Can you pass me the salt please? 자, 이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문화에 대한 건데, 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넓은 테이블이. 근데 저쪽에 소금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소금으로 가는 그쪽, 앞에 누가 앉아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팔 뻗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오죠, 보통. 좀 어색한 경우에. 특히나. 근데 이 영어를 쓰는 문화, 미국 문화나 영국 문화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실례예요. 그 사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내가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반드시 미안하더라도 미안함을 무릎 쓰고 부탁을 해야 돼요. Could you pass me the salt please?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미안하면 could를 쓰면 돼요. Could you? Could you please please를 넣으면 더 좋죠. Could you please pass me the salt please? 이렇게 되는 거죠. Pass me the salt. 자, 우리는 패스하면은 막 축구할 때 패스만 생각하는데 패스는 건네주다 이런 뜻입니다. 패스해주다, 건네주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표현이에요. Can you pass me the salt please? Can you pass me the sugar please? 예, 이런 거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You can also say buy, get, buy나 get을 쓰고 somebody something. 누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다, 사다 주다 이런 거죠. 예. buy는 보통 사다 주다 이런 뜻이고 get은 둘 다 있어요. 가져다 주다, 사다 주다 이런 뜻 둘 다 됩니다. 어쨌든 somebody something, 간목, 직목 바로 나오는 거죠. I bought my mother some flowers. I bought my mother. 거기까지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엄마를 살 수는 없으니까 엄마한테 뭘 사주는 거죠. I bought my mother some flowers. 약간의 꽃을 사주는 거죠. 그 옆에 똑같다고 해놓고 equal을 해놓고 괄호 안에 다른 문장이 들어있죠. I bought some flowers for my mother. 이때 for를 써요. 지금까지 주구장창 to를 썼죠. 근데 이제
여기 false입니다. 전치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사다일 때는 그 사람 위에서 사는 개념이 있으니까 for somebody 이렇게 되는 거죠. I'm going to the store. 나 가게 갈 건데 Can I get you something? Can I get you anything? 이건 너한테 뭐 사다 줄까? 사다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Can I get you something? Can I get you anything? 자꾸 something이 나오네. anything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Can I get you anything?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런 얘기죠. 우리는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어로도 Do you need anything? 이렇게 Do you need anything? 이렇게. 근데 또 Can I get you something?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D를 가보겠습니다. I gave the keys. 키를 줬어요. 누구에게? To Sarah. Sarah에게. 이걸 바꾸면 I gave Sarah the keys.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I gave Sarah the keys. 말 되죠? 자, 그 밑에 보면은 I gave to Sarah the keys.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That's my book. 그건 내 책이야. That's my book. Can you give it to me? 자, 이거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겠는데. Oh, that's my book. Can you give it to m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드럽게. 자, 그리고는 다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건데 Can you give me that book?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Can you give me that book? 이렇게. 항상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에 보면은 we prefer the first structure. give something to somebody. 근데 뭐와 함께 쓸 때 with it or them. 간단하게 말하면 대명사랑 같이 쓸 때는 대명사를 먼저 탁 쓴다는 거예요. 먼저 I gave it 이렇게 to her 이런 식으로. 여기서 prefer라는 말을 썼죠. prefer 더 선호한다. 선호한다보다 사실 좀 더 강하게 표현해야 돼요. 반대로 안 한다고 하면 돼요. 여기 보면 not I gave her it 이렇게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안 합니다. 99% 앞에처럼 표현해요. I gave it to her 이렇게 99%. 간혹 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아주 드물게. I gave her that 뭐 이런 식으로 tha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어쨌든 대명사의 경우에는 대명사를 땡겨서 씁니다. I gave it to her 이런 식으로.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I gave up the tes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 gave the test up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give up이 별로 좋은 저기가 아니네요. put on 하겠습니다. put on 옷을 입다. put on 네, put on 할 때 can you put on the coa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can you put the coat on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it이라고 put을 coat를 it으로 할 때는 can you put it on 이렇게 합니다. can you put on it 이렇게 절대 안 해요. 대명사를 좀 앞으로 끌어다가 좀 보호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명사가 뭔가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뜻이 약간 불명확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다가 앞쪽에다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말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 gave it to her 이렇게. 그 다음에 here are the keys. 여기 키들이 있어. Give them to your father. 이것들을 줘. 아빠에게 give them to your father. 이걸 반대로 안 한다는 거죠. give your father them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죠. 자, 스피킹을 하다 보면은 대명사를 먼저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반면에 대명사를 뒤로 빼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건 내가 스피킹을 할 줄 아는 순간 다 풀어지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언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언어적인 지능, 그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스피킹을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문법이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인식이 돼요. 이해가 되고 쉬워져요, 문법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법은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쓰는지. 하지만 결국 몸으로 체화시켜야 돼요. 외우면 절대 회화에 문법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법 외워가지고 회화에 바로 써먹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좋아요. 문법 저도 이해를 많이 했고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문법을 사용하는 거는 힘들어요. 문법은 몸에 체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안 쓰면 어색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법이 비로소 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거 왜 그러냐? 다시 섹션 A로 넘어가서 왜 give something to somebody인데 왜 give somebody something이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give somebody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I gave her. 나는 그녀에게 줬다. 거기서 끝내면 맞을 수도 있어요. 뭘 줬는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뭘 줬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강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뭐를 놔두는 게 자연스럽죠. 상대방이 이해하는데도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치사나 이런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I gave her some flowers. 이게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I gave her 뭐를? some flowers 이렇게. 그런데 반면에 I gave some flowers 물론 누구에게 줬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 아니죠. I gave some flowers. 이거 그리고 특히 대화에서 주고받을 때는 뒤에 부분이 없어도 상관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였다. 뭐 그랬다고 하면 너 뭐 걔한테 뭐 줬어? 너 여자친구한테 뭐 줬어? I gave some flowers. 거기서 끝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문맥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I gave some flowers 거기까지가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뒤에 거는 옵션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인 뭔가가 올 때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전치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뭐 이런 거. 특히 여기에는 이제 뭔가 준 대상이죠. 대상은 명사죠. 명사가 나올 때는 전치사가 꼭 연결고리로 끼어드는 겁니다. 왜 나오는지를 갖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녀에겐지 뭐 그녀로부턴지 뭐 이런 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to her, to my girlfriend 이렇게 되는 거죠. I gave some flowers 누구에게? to my girlfriend. 이때 to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수 요소가 아니고 옵션이고 additional한 거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가 꼭 필요해요. to my girlfriend. 반면에 I gave her some flowers. I gave her 거기까지 했을 때는 뒤에 게 꼭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필수, 그 다음 것까지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에서는 while 늦게 오는 경우에는 전치사가 오지 않고 연결고리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요소가 올 때는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특히 명사가 올 때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전치사의 비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느낌 영어 재밌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